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인생의 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훅 지나갔어요. 저희가 문화상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상품을 나눠드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포맷을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네. 첫 주라서 좀 어수선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하다 보면 좀 정돈이 될 테니까 네. 홈페이지도 저희가 사용하시기 쉽게 꾸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력이 좀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홈페이지는 딱 정말 필요한 기능만 있는. 네.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음.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또 40대 분한테 근데 이건 어쨌든 빠따야. 빠따여서 네. 30대와 20대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저희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40대는. 네. 애타게 네.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빠따 사연을 보내주신 분 40대 여성분인데 네. 그것도 약간 깝깝할 것 같긴 한데 김 선생이 사연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BGM 큐!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진짜 요즘 우리 약간 무슨 캠페인 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 에티켓 지킵시다. 지난주에는 뭐 극장. 네. 벨소리가 막 뽕짝인데 네. 빨리 안 받으시는 아저씨들도 계시거든요. 많지, 많아. 한참 막 틀어가지고 막 있다가 막 받아가지고 크게 막 통화하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그렇지. 오늘 저녁에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한 80명이 알아. 좀 전에 뭘 먹다 남겼는지 내가 왜 알아야 돼?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딱 귀가 어두우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놓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네. 그래요. 좀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이어폰을 안 끼고 드라마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네. 소리를 굉장히 작게 하고 하는데 이 그렇죠.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에티켓이나 이런 게 없는 분에 가까울 테니까 그리고 자고 있대잖아. 그걸 켜놓고 끄든가 뭐 하는 짓이야 이 야. 아줌마. 이 정황이 뭐냐면 버스에서 소음이 많이 있으니까 달리는 차는 좀 시끄럽잖아요. 드라마 대사가 잘 안 들리신 거야. 그래. 그래서 키운 거야. 왜 이렇게 안 들려. 그치. 키웠어. 그치. 네. 근데 몸이 좀 피곤한 거야. 계속 졸려. 켜놓고 주무시는 거지. 그렇지. 아유, 이거는 예. 안방에서 하세요. 왜 거기서 그러세요? 저는 이제 저기요 하면서 말해 본 결과 다들 누가 하나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지. 얼마 전에 진짜 저 딱 그런 적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통화를 한 4정거장에 걸쳐서 진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가 끊었다가 딴 애한테 걸었다가 또 오니까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막 계속 하시길래 저는 저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귀답가 많이 어두우신 분인가? 근데 저랑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하면 다시 앉을 수 없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전 되게 멀리 가야 되는데 제가 딱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석의 제일 끝. 문 바로 옆자리. 팔 기대가지고 숙면을 그렇지. 취하려고 하는데, 거기 명당이야. 예, 그러고 있는데, 그쪽 노약자석 얘는 저 반대쪽 노약자석에서 그렇게 떠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 이 자리 뺏긴다. 나는 17 정거장이 더 남았다. 되게 고민하다가 사람이 조금 빠지면 그래도 조용하시겠지. 근데 사람이 드문드문 빠져서 몇 명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조금 크게 얘기하면 들릴 정도의 그거겠지? 하면서 약간 조금 크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저씨 그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분들이 전부 아까부터 말이야 진짜 정말 해서 너무하네 뭐 이러면서 한 4분이 동시에 그래서 너무 미안해진 거야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한 5명한테 수십칸의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려버렸어. 그리고 모두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어폰 다시 끼고 이렇게 에티켓 지키면서 우리가 해냈다 이런 표정을. 그렇죠. 예, 모두들 동조해 줄 거니까 용기 냅시다. BGM 없는 데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 BGM이 나오는 데는 타이밍을 잘 보세요. 타이밍 맞춰야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next station 이거 나와. 그렇지. 자, 이분께는
시끄러운 곳에서 좀 계셔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내가 듣기 싫은데 듣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좀 서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분께 제가 생각한 소리 빠따. 소리 네. 아, 소리 빴다. 네, 소리 바다 아니고 소리 빠따. 소리 빠. 한번 준비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소리? 이분이 연세가 이제 40대 분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연세가 돼 있어 보이시잖아요. 한 50대 근방으로 보입니다. 네네. 우리 보통 이제 50대 근방의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쇼 음악 중심 이런 거 틀어놓으면은 애들이 계속 힙합 듣고 이런 거 들은 거, 아이돌 음악 듣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지, 뭐, 이런 그지. 저게 지금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시끄럽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그 한가운데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고민해본 결과 SM타운 라이브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한 방에 다 나오는 공연이 있거든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예요. 진짜로? 7시간 내내 해요. 7시간을 하면은 중간에 인터미션 이런 게 있는 거 같죠? 없어. 끝까지 그냥 풀로 그냥. 아니, 지금 내가 상상해도 좀 힘든데, 그거? 한 팀 올라가면 한 팀 내려오고 한 팀 올라가면 한 팀 내려오고 막 근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통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네. 한 6만 5천에서 7만 명 와요. 7시간 내내 끝도 없이 소리 질러요. 그치, 한 팀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노래 소리 질러. 나오면은 따라 불러. 아, 그렇지. 또 막 따라 부르지, 따라 오빠 부르지. 윙크 한번 하면은 나와. 막 그런 식으로 7시간이 막 끝도 없거든요. 네. 한가운데 VIP 자리. 제일 잘 들리는 자리로 딱 자리를 심어드려야겠다. 7시간? 그리고 이 SM타운 라이브가 똑같은 셋리스트로 네.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도쿄에서 한 번 하고 대만에서도 하고 상해나 북경에서도 한 번 해요. 그래요. 이걸 월드 투어를 하거든요. 네. 다 보내드려야겠다. 좌석은 꼭 스탠딩으로 해드려요. 그렇죠. 그렇지. 못 앉아있게. 그렇죠. 야, 진짜. 네, 5개국에서 7시간 동안 총 35시간 한번 경험해보셔라. 우리 팟캐스트가 문화 선물 주기로 유명한 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에 시끄러운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상암동을 가야 되잖아요. 그 오고 가시는 동안에는 또 저희가 이 헤드폰으로 네. 음악을 들려드려야죠. 그래. 뭘 들려드립니까? 제가 요즘 이제 집중하느라 많이 듣고 있는 한스 짐머 음악을 내가 듣는 볼륨으로 딱 귀에 꽂아드리면 되겠다. 다크나이트랑 덩케르크 그런 거. 그렇죠. 가실 때는 한스 짐머, 오실 때는 요한 요한슨. 정말 주옥 같다. 아무튼 이분한테는 SM 콘서트 7시간짜리 네. 4장 저희가 월드 투어를 끊어드릴 텐데 네.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사연이 오면 어떡하죠? 어떻게? 사연 당사자인데요. 당첨됐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 어디로 보내? 김프로쇼닷컴으로 막 당첨됐다. 듣고 찾아왔습니다. 막 그래서 드라마 켰던 그 아줌마예요. 말해서 오면 난감하네. 그 사연이 오면 김프로쇼를 닫겠습니다. 없던 걸로. 네. 자, 이번 주에는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맘마이스 출연을 했더니 맞아.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건너오셨는데 난리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 오실 줄 몰랐는데 잘생겼다. 어이구. 오디오만 나오기 아깝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안 봤어요 맘마이스. 저는 사실 모든 프로그램에 부르면 다 나갑니다. 네. 다 나가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기서 김프로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요. 있으면 나가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해서 어떻게든 김프로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놓고 와서 안 봐요. 못 보겠어. 그거 뭐 보고 있을 일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새신자가 많은데요. 네. 김 선생님께서 새신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폴딱 일어나시고 양옆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환영할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초, 계양산 얼룩말, 물바다, 몬스터 43, 나미야 자파점, 독한소망 7708, 벌꿀방망이, 행복한 나연맘, 샤머니어때, 김수현 0610, 쥐약에서 왔습니다. 피로엔 더모여, 비타민C, 달콤 쌉쌀, 정어리 통조림, 가머인, 럼미럼미, 광장동 딸딸이 아빠, 차정은 1, 퓨어마리9, 수레국화2, 슬로라이프, 본용아, 펜프리지아 보다정이, 왔다리 갔다리, 칼리폴리스 맵시나, 막둥아 가자, 달빛사랑, 달풋동, 럭스, 웻돌, 인간사랑, 건강하게 자라나오, 이돈년, 나란별지, 민주진보진영, 장기집권, TYCOHA 5667님, 고투 ABC, KIM, KIHHH님, 스카이블루 1, EZERO님, 에로스 1595님, 오버웨이트, SDFP3, 푸78님, 룸, SSSJJJ, HHH님까지! 네. 아유, 정말 많네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제히 착석. 자, 선물 폭탄은 오늘의 빠따 주인공께 보내드리고요.
티켓 당첨되신 분은 연락하지 마세요.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 친구 술친구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할 보험 가장 적당한 상품으로 추천받아 보시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크림 드디어 건조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아토피로 고생하는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크림. 내 얼굴에 바르는 제품 아무거나 쓰지 마십시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최희연 원장님 함께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 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는 502 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배 감독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시나리오 집필에 시나리오를 매진하시느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는 뭐라 하시더니 사라지셨어. 황급히. 예. 오늘 들어온 사연이 본인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 우리한테 켰어. 이런 짐을 안기고. 저는 오늘 와가지고 알았잖아요. 아니 배 감독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4명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의 분량이 있는데 예.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날벼락이에요. 배 감독 전화에 다시 오라고 해. 전화를 꺼놓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 사연이 들어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히 네. 저희가 이런 사연을 뭔가 소개를 해드리고 언급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 쓸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진중한 사연을 보내주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는 병원 진료에서도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럼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큰 마음을 우리한테 내어주신 건가. 첫사랑 고백받는 것만큼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네.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과연 이걸 우리가. 최쌤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최쌤에게 묻어가는 것으로. 네. 분량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자, 오늘은 5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여름 작가님께서 사연을 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13살, 12살 언니 둘은 엄마와 10살인 저와 6살 남동생은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남겨지면서 가장 순하고 남동생을 잘 돌보아 주었던 제가 같이 남게 된 거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분이고 이를 못 참은 엄마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뒷배경에는 재력 있는 외할아버지의 도움과 부추김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와 동생, 아빠가 같이 살면서 엄마에게 가해지던 폭력이 저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아버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고 아침이면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간중간 가정부 언니들이 기거할 때도 있었지만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타고난 것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엄마처럼 동생을 돌보고 집안 살림하는 걸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한 동생의 보호자 노릇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항상 드는 생각은 오늘은 맞았으니까 2, 3일은 그냥 넘어가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무사했으니 내일 모레쯤 또 때리겠구나. 이 두 가지였어요. 한 번은 가정부 언니가 새로 와서 같이 목욕탕을 갔다가 온몸에 시퍼렇게 붉게 누리끼리하게 멍이 든 제 몸을 보고 말은 못하고 붙들고 울던 기억이 납니다. 왜 도망 안 가느냐고, 왜 엄마한테 안 가느냐고 하는 말도 들었지요. 그땐 남동생이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고 또 제가 없으면 누가 돌봐주나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론 엄마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중3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 오라며 매질을 심하게 한 어느 날 밤 가출을 하고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엄마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유서를 쓴 후에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남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컸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동생만은 때리지 않는 걸 알기에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 둘은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더군요. 지금 현재도 이 세 분은 잘 살고 계십니다. 저와 남동생은 둘 다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셨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허겁지겁 살다 보니 50대 후반이 되었네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 많은 날들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빨리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병약한 엄마로 인해 더 커다란 상처를 줄까봐 생각을 털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나 제 생각이 머무는 것은 어린 시절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입니다. 제게 생명을 주었던 그분은 세상에 없지만 그때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의 지옥 같았던 날들을 저는 가슴속 가장 밑바닥에 꽁꽁 묻어놓고 살았습니다. 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으면서 잘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암 선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간경병까지 남은 날들을 아이들과 추억 만들며 평온하게 보내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기억과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김프로쇼를 들으면서 상담하시는 최 과장님을 포함해 모든 패널분들이 각각 한마디씩 던지시는 얘기들이 가슴에 박힐 때가 많아서 이곳에 털어놓아야겠다 생각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끝내죠. 무엇보다도 저희한테 이런 진중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 하잖아요. 네. 아, 사실 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군가, 어떤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거는 그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 상황이 나빠지기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정말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또 본인한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감하는 반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연 주셔서 마음이 참 무겁긴 한데 글쎄요, 제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좀 힘드셨겠다.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깊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너무 네. 웃고 까불고 네. 막 한 것 같은 생각에 이걸 계속 이제 듣고 계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건 재밌었겠죠. 오늘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오빠 생각과 오늘의 바다 쪽에서는 또 빵긋 웃으시면서 네. 즐겁게 그럼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게 그러네요. 네. 김 선생이 위로해 주신다면 기뻐할 거예요. 아유,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또 좋은 생각만 네. 몇 가지가 이제 눈에 걸린다고 할까요?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유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 근데 살면서 딱히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다.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 그리고 언니들한테도 보니까 이 정황상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장성하신 뒤에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50살까지 오시면서도 별로 이런 얘기를 막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이런 사연을 이제 대하면서 늘 드는 궁금증이 이런 어려운 마음을 누군가한테 오픈하고 털어놓는 것이 털어놓는 게 난 거냐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난 거냐 그게 잘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털어놓지 않으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대부분은 털어놓는 게 정답이겠죠. 네. 그러면 얼마나 털어놔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 한 번만 털어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가 오픈을 하면 괜찮은 건가? 뭐 이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너무 정하기는 좀 어렵고 네. 털어놓은 것도 털어놓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른 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요. 이분도 저희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쉽게 못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그런 뭐 뭔가 마음이 있으면 털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면 설리게 그것들이 털어놓는다고 해서 좋아질 거냐 또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그럼요. 어. 네, 그래서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이러한 지금 김프로가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정해보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네. 그 자체를 기왕이면 그렇죠.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털어놓고 상의를 하면서 정하는 것도 도움이 근데 되겠고. 물론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이 방송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의 영역과는 사실 별개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상대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상담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들을 법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도와주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과거에 큰 상처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다라고 짐작되는 사람한테 혹시 뭐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명심할 것은 저 얘기를 가지고 과거를 다룰 거냐 아니면 현재를 다룰 거냐라고 생각할 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를 다룬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막 다룰 수는 있죠. 그러면 네. 그때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냐.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그때를 포장을 물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던 영역들을 알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점과 그리고 이야기를 털어놓은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이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과거 기억들에 대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실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인 건지를 좀 규정을 해보고 싶거든요. 서운한 건지 또는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 시절이 그냥 힘들었던 상처인 건지 감정의 실체가 억울한 거냐 서운한 거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분은 네. 조금은 복합적으로 뭐 물론 다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딱 보이시는 네. 가장 큰 왜냐하면 언니와 엄마들은 잘 살고 그 집안은 뭐 풍족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금도 잘 사는 것 같아요라는 거에서 왜 나만 거기에 남겨지게 해서 이렇게 힘들겠냐는 억울함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은 남겨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네. 어머니는 들으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를 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일단 이러이러해서 내가 남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표현들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언니들이 오히려 남으면 남았지. 셋째 일반적으로 네, 셋째 딸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3명, 딸 3인데 그중에 제일 어린 애가 아무리 순해도 무슨 동생을 챙겨요. 근데 막상 또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고른 것처럼 될 경우가 된 거지만 이거 진짜 이상해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물론 그 위에 언니도 너무 어려서 어차피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고를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첫째하고 둘째가 뭔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정이 가는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마련이다. 첫째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둘째를 데려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첫째도 둘째도 선택을 안 한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첫째, 둘째는 데려가고 셋째, 넷째는 남겨놓고 물론 뭐 우리도 지금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마 남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나는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든 아니든 어머니가 얘만 남겨놓고 정말 이게 동생을 위해서 남겼다고 쳐요. 그러면은 동생이 희생자잖아요. 그럼 엄마가 정말 미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미안함 때문에라도
이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서 어머니의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법한데 없어요. 보니까 별로 내용이. 어머니와의 그런 기억은 거의 묘사되어 있지가 않죠. 네. 중학교 3학년 가출해서 엄마한테 가는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본인이 모든 걸 감당한 것처럼 느낌이 와서 네. 이건 정말 힘든 입장을 본인이 감내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다라고 할 때 엄마한테 간 거라고 보기보다는 엄마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되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 사정을 보고 짐작이 조금 되는 게,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들을 굉장히 본인의 분신처럼 아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뭔가 본인의 분신처럼 느끼는 아들을 아버지처럼 생각이 되니까 뭔가 좀 싫었던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고, 아들을 데려가려면 그 위에 있는 친구를 그냥 데려왔단 말이에요. 별 저항 없이 그냥 가려면. 그러니까 어머니도 뭔가 아들을 좋아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가 있는 셋째한테 이렇게 연락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느끼고 했을 텐데, 어머니가 아들을 조금 싫어하신 거 아닌가. 아버지를 투영하면서. 그 식으로 추정을 하면은 이분도 싫어했다는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인가? 라는 거에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랑 동생이 왔잖아요. 근데 동생은 아버지한테 끔찍하게 이제 예쁨을 받는 아들인 거니까. 한 대도 안 때렸다잖아요. 네. 집에서 일단 얘는 뭐 좀 꼭 특별한 예쁨을 존재고.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때렸다는 거지.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게요, 네. 좀 달라요. 그게 그게 오히려 사랑을 안 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때리는 것이. 네.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네.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교회 주변에서 다른 형한테 얘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도닥이면서 형 괜찮아. 나는 맞으면 애정이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맞아서. 오히려 때리는 것은 그래도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구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은 공부 때도 나와요. 너무나 이렇게 강렬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버지거나 어머니면은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동일시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더 자기를 위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받아들이기에 뭔가 내가 사랑을 덜 받나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아끼는 아이니까 안 때리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네. 수는 있죠. 셋째는 때리고 어머니도 아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면 없는 셈 치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돼버렸으면 그 셋째는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 그게 어머니가 그래서 얘를 남겼으면 아버지한테라도 사랑을 받거나 뭐 맞긴 맞더라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버지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분을 보면서 엄마 취급을 한다고요. 그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동의시가 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 그러니까 정말 이쪽 저쪽에서 다 나는 걷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진짜 생각을 힘드셨을 하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사실상 동생의 보호자 역할까지. 네. 그거는 이분이 자기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힘이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를 사랑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들을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동생을 자꾸 돌봐주고 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물론 좀 다른 생각이 많을 수 있겠는데. 돌볼 동생이 없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어렸을 때
잘못된 생각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아니면 빨리 들었고요. 그냥 집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본인의 위안이 되는 거지만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된 요인도 돼서 항상 이렇게 양면적이에요. 워낙 입체적인 사연이라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사연 보내주신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조금 좁혀보자면 지금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병도 걸렸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남아있는 이 응어리를 좀 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이게 서운함입니까? 아니면 버려졌다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입니까? 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은데 버려졌다는 감정이 가장 클 것 같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크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감정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데 네. 그거를 자꾸 구분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좋다. 아 이건 밥이다. 이건 나물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 좋지만 뭐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버려졌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가장 또 강조되는 건 역시 어머니에 대한 분노. 저는 오늘 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문장이었거든요. 엄마와 언니 둘은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더군요. 지금 현재도 이 세 분은 잘 살고 계십니다. 두 줄 딱 문단 나눠 적어주셨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이 이야기 과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관점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현재가 나와요.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나랑 동생은 이혼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저 세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이 감정이 굉장히 복받치는 감정이 여기서 많이 묻어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본인이 이제 풀고 싶어서 뭐 남아있는 엄마나 언니들이나 뭐 이렇게 조금 풀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비중으로 안 여겨주시면 어떡하죠? 그게 저는 조금 그렇죠.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 얘기를 하는 게 자신도 없고 오래 가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허설 하듯이 다른 사람과 먼저 해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얘기해서 잘 만족스럽지 않지만 계속 하라고 또 시키고 되게 뭐 처음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연애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김 선생님도 처음부터 연애를 잘한 건 아니죠? 수없는 삽질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인생에서 처음 이제 하신 건데 제가 보기엔 처음 한 것 치고는 사연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정도로 표현할 마음 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언니와 엄마에게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하니까 네. 그거는 확실히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어떻게 할지 또 실제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다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보자라고 가이드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야 해줄 그런 상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가장 잘한 일 보석 같은 아이들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커다랗게 보면 본인이 만든 이제 아이들의 가정이 있고 본인이 아이로 속한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언니들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습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셔야 될 텐데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그러거나 좀 부작용으로 오거나 이럴 걱정은 없나요? 지금까지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갖는 죄책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혼하는 어떤 요소도 내가 이러한 과거 경험이나 이러한 배경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암이 걸린 것조차도 내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푸는 작업을 본인의 아이들과도 하는 게 하면 도움이 좋죠. 되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됐을 테니까 충분히 성인 대 성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면 비단 어머님과 언니들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아이들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 얘기를 통해서 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경험, 우리 가정은 역시 그래도 좋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는데 끔찍한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현재가 생활이 안 좋아. 그럼 과거 얘기는 더 끔찍하거든요. 근데 현재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럼 내 인생에 과거에 저렇게 힘들었어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얘기를 잘하고 아니고 이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지만 네. 그냥 아이들과 잘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좋아져요. 지금 삶을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네, 있겠네요. 그게 그러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이런 것도 다 현재를 바꾸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이미 그런 말들을 써주셨어요. 예. 네, 남은 김프로 날들을 쇼를 듣는 데잖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은 날들을 아이들과 추억 만들며 평온하게 보내고 싶은데 이제 가장 큰 바람이신 거죠, 현재. 그렇죠. 예. 네.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힘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과거의 기억과 분노,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 거잖아요. 이분 사연 보내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제 쉐어하고 사실 뭐 어머님이든 언니든 간에 그쪽은 서운함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공감받을 대상 중에 가장 이분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들일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이야기가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근데 저는 오히려 현재의 삶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거 아닌가, 아이들과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만약에 지금도 엉망이면 그게 또 하나의 걱정이 됐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뭔가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좀 네,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래도 어떤 경우보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돌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네. 원래 내가 이거 잘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든 것.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하면 네, 약간 요건 총론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제가 네. 강의할 때 쓰는 건데 강의 듣듯이 들어보세요. 그 지지치료랑 통찰치료라고 있어요. 지지치료랑 통찰치료. 통찰치료. 그러니까 네. 지지치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하는 치료를 말해요. 근데 통찰치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신분석 이런 식으로 네. 좀 깊이 있게 상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 지지하고 어느 때 통찰하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덮는 치료냐 벗기는 치료냐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가 지지 확 치료는 되네요. 덮는 치료다. 반창고 붙여두듯이 거기가 뭐가 있나라고 헤집어 보지 않고 그냥 잘 덮고 약 발라주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통찰 치료는 칼을 대죠. 그래서 벌려보고 그러면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지를 해야 되냐 통찰을 해야 되냐 할 때 그 상담자로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간단하게 하는 말은 가만히 놔두어서 잘 나오면 지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놔뒀더니 계속 골마. 외형적으로는 덮어놨더니 괜찮은 듯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을 그렇게 썼거든요. 밑에서 자꾸 올라와. 네. 네. 그래도 약을 일단 바르죠. 최대한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째야죠. 약간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좀 잡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한테 얘기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때 그냥 일단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덮는 게 1차적으로는 먼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자꾸 문제가 파생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상황을 펼치도록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덮었더니 결과가 자꾸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좀 더 펼쳐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펼치는 게 그래도 조금 그런 지금 면에서는 좋죠.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추억 만들면서 행복하게만 지내면 된다라는 게 아주 명백하고 네. 본인도 그걸 알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기억과 분노가 괴롭히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다. 그렇죠.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시작을 그러면 잘 하셨어요.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시작을 잘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용기를 내셔가지고 시도를 계속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결국에는 당사자들과의 대화, 어떤 감정에 부딪히는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엔 어머님이나 언니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만약 상담적인 도움을 누군가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결국 그 상대의 역할을 좀 해줘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시나리오를 연습할 때는 잘 풀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풀릴 연습을 해요. 나는 기억을 못한다. 뭐 이런 방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럴 수 있죠. 네. 너 그렇게 힘들었니? 난 몰랐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알지 하고 오히려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몇 가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예측들을 연습을 해요. 네. 차라리 그거는 오히려 염두에 두는 게 낫다. 예방책 같은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말을 나왔을 때 본인은 또 거기다 뭐라고 대받아칠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서 그냥 무조건 당한 것처럼 허걱하고 끝내지 않고 네. 그래도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여기 드러나지 않은 관계 중에 궁금한 게 남동생과의 현재 관계는 어떨까? 딱히 좀 궁금해요. 언급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사랑하고 돌봐주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이혼을 하신 걸 보면 네. 뭔가 이제 굴고 있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네. 뭔가 둘이 굉장히 애틋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만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관계잖아요. 남동생이랑. 그렇죠. 그 생활을 어쨌건 이어왔고 엄마처럼 누나를 넘어서 엄마처럼 돌봐줬던 남동생인데 아마 이분 사연 보내신 분은 그 마음 남동생에 대한 그 마음은 비슷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그럼 있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과의 교감이나 어떤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만약에 남동생이 옆에 그 관계처럼 그대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 남동생한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전 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성별이 일단 다르니까 네.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네, 너무 굉장히 어렸을 때는 잘 지냈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네. 잠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저도 저희 누나랑 2살 터울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제일 친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희 이제 형님들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히려 정서적인 유대감은 누나랑 제일 있어요. 네. 네. 그런 사이라면 사실 속 얘기를 막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남동생이 사실 그런 사이일 것 같은데 안 나타나는 걸 보니 남동생의 인생에도 엄청 많은 굴곡이 있어서 누나와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나 보다. 네,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죠. 네.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안 친한 경우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상대방을 보면 자꾸 상처가 떠오르는 경우. 아,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지금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로 빠지면 너무 이야기가 커서. 근데 오늘 주제의 가장 큰 주제는 사실 트라우마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떠안는다는 거. 핵폭탄을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눌리는 거지. 예,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일단 동생과 얘기 나누시도록 하자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식들과 하는 것도 좋고 동생과 하는 것도 좋고 언니와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엄마 부분을 제일 먼저 타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래도 좀 할 거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아버지에 대한 감정 몇 가지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맞아서 너무나도 괴로운 그 아버지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주셨냐고. 아 제가 약간 그런데 저에게 생명을 네. 저런 표현을 그렇게 때렸던 아버지한테 한다. 아 이건 쉽지 않아요. 지금 원장님 울고 계십니다. 울컥하셔가지고. 네. 그 남동생 얘기도 했지만 저는 또 하나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과연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갖는 감정이 뭘까? 용서를 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특히 아까 그 문장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니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다 이제 아는데 그래도 내가 아빠 이제 용서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직 거기까지 못 가셨을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네. 죽어서라도 당신을 따라가서 복수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네.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표현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막말로 영정사진 두고 표현하는 거랑 살아생전에 그래도 나한테 눈 끔뻑끔뻑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못다한 그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이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어머니한테 꼭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가족들과 지금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네, 하루하루. 네. 그것에 가장 많은 신경과 가장 많은 노력을 쏟으시고 네. 그리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우리 부인한테 이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너나 잘해. 분명히 듣겠다 이거. 그리고 지금 나머지 가족분들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를 가장 먼저 하시고 형제분들과 말씀하시고 열어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푸는 것이 다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반응, 내가 생각하기에 좀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 건가 뭐 이런 거를 좀 시나리오 짜듯이 좀 짜셔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혼자 시도하시거나 시나리오 짜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문적인 상담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더 괜찮고요. 좋다는 네. 말씀인 거죠. 네. 아, 역시 김프로는 경청과 반영해. 정리를 잘해.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네. 네, 굉장히 어렵게 지내오셨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또 굉장히 잘 정리해서 얘기하신 걸 보면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내면이 참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련을 겪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연을 정리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참 강한 분이다. 그렇죠. 네. 암도 이겨내셨고. 네. 네. 상황이 좀 지나면서 네.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또 보내주실 수 있다면 잘 해결이 됐다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 뭐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은 이제 트라우마 부분은 따로 다루지는 못했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또 에이스 해드릴 테니까 뭐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분들이랑 늦가을인데 가을 다 가기 전에 좋은 구경 한번 하시라고 저기 펜션 상품권, 숙박권, 경주 청담 펜션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문단지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죠. 네. 네. 이 벚꽃 필 때 드리면 제일 좋긴 한데 아, 가을도 괜찮아요. 그렇죠. 단지가. 네. 네. 가을 요 분위기도 괜찮으니까. 네. 자녀분들이랑 한번 사부시 네. 단풍 구경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십시오. 어떤 종류 사연도 괜찮으니까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중한 사연도 저희가 최대한 우리 최 과장님한테 다 몰아드리면서 몰빵. 그렇죠. 네. 배 감독 정말 죽여버릴 거야. 요거만 딱 따가지고 저희가 메시지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